반갑습니다. 창선고등학교 비문학 독서. 자, 오늘은 DNS 스푸핑에 대한 지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그 비문학 지문 요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전체 글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거 요약하는 과정에서도 글을 읽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내용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처음 글을 접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문학 지문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고 지문의 길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문제이거나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글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읽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글 전체의 흐름을 읽으면서 읽는 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 이거를 2018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죠. DNS 스푸핑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2018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DNS 스푸핑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길게 느껴지겠지만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것보다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오히려 더 짧은 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짧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정보들은 모두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내용이 곳곳에 이렇게 요소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들 이렇게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비문학 지문에는 우리가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 이게 지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겠지만 아무리 이 내용을 선택 과목을 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이 지문을 하나하나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읽지도 않고 문제에 답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공부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내용이었는데 실제 이게 수능 시험에서 등장했을 때는 지문 내용은 아는 거지만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세부 내용 하나하나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아내는 지문을 읽고 문제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지문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 문단 하나하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내용을 가려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밑줄을 쳤거나 표시를 했거나 한 내용이 선지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1문단에서 지금 DNS 스푸핑이 어떤 것인가, 이게 어떤 범죄 행위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네임이 IP 주소로 어떻게 변환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문단에부터 등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컴퓨터들은 IP 주소가 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서로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자,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입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그 IP 주소는 4개의 필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주소를 중복하거나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하면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인터넷이 되고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IP가 어떻게 부여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들은 자,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부여되는 IP가 있고, 그리고 이쪽 뒷문단에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패킷을 주고받는 이 그 프로토콜이 각각이 이렇게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가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문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34번에 있는 어휘 문제는 일단 선생님이 뺐습니다. 자, 30번에서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DHCP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UDP를 이용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IP에 따른 그 이 문단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번의 보기는 자,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거고, 자, 이거를 이렇게 그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소창에 사용자가 어떤 주소를 입력을 하면 자, 이 컴퓨터가 질의 패킷을 보내고, 자, 응답 패킷을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받은 응답 패킷인가? 그 어떤 질의에 대한 응답인가가 표시가 되어서 그 응답 패킷이 도착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이거는 언제 나온다 그랬습니까? 본문에도 그런 내용 나와 있었죠. 그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그 네임 서버에 해당되는 도메인 네임의 IP가 없을 경우에, 자, 이게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맞는 주소가 온 거니까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로 접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거라서 선생님이 따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DNS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유동 IP, 고정 IP 이런 것들은 각각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설 IP가 무엇인지, 자에 대해서 본문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3번을 선생님하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4개의 지문들은 그 33번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이 4개의 문제들은 본문의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볼 때도 만약에 이걸 미리 보기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본문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 흐름대로 가겠구나 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DNS 스푸핑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는 겁니다. 자, 윗글하고 보기를 모두 다 보라는 뜻입니다. 자, 보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DNS가 고안되기 전. 자, DNS가 고안되기 전. 그러니까 DNS가 우리가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자,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호스트스라는 파일에다가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DNS가 있지 않을 때에는 IP 주소를 마치 전화번호 적어 놓듯이 이 파일 안에다가 다들 적어 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을 했다고. 아주 옛날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진 현재입니다. 자,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자, 네임 서버에다가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 안에 있는 걸 먼저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지만 없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를 고려했을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적절한 방법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1번 선지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자, 호스트 파일을 찾아 삭제를 하면 자,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파일을 확인하는데 만약에 주소를 찾으면 바로 접속하고 없을 때는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낸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 파일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그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바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락 없이 스푸핑에 걸리겠죠. 자, 2번 선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자,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자,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좋은 게 있었죠.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면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적어 놓으면 좋은데 자, 야, 지금 뭘 적어 놓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적어 놓는다고 했죠. 자기 컴퓨터 IP 주소는 여기다가 적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내가 필요한 건 뭡니까?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함정으로 걸리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이 없더라도 만약에 없다면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같은 말이죠. 사용자가 주소창에다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틀린 방법입니다. 자, 4번입니다.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자, 방금 이 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이죠. 적어 놓으면 좋은 게 뭐였습니까?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 내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그거를 적어 놓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적어 놓는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지금. 자, 같은 주소는 아니지만 같은 형태로 지금 선지를 구성을 한 겁니다. 자,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 주소하고 IP 주소는 적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적어 놔야 되는 거는 뭡니까?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자, 이거를 호스트 파일에 적어 두면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낼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3번 역시 그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뭔지, 그 다음에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이 뭐였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는 것과 적어 놓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호스트 파일의 역할, 자, 이런 것들을 본문과 보기에서 적절히 찾아서 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당부할 내용은 그 예전에 나왔던 이런 지문들은 다시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 그 내용들의 배경 지식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몇 개의 간단한 내용들은 그냥 개념 정도만 그냥 이해해 두시면 이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글을 읽을 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거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들하고 문제들을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이 지문의 구성과 이 지문의 각 구성과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눈여겨보면서 그 틀린 문제들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